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수급이 코인으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피가 나흘째 하락하고 있는데 대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건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 수요일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시장의 이제 추락이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좀 깊다 보니까 종목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표현을 좀 해봤어요. 1,400. 혹시나 또 코스피 지수가 1,400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코스피 지수는 아니고요. 환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뭐 1,600원까지 간다, 1,8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으로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어떤 보편 관세 그리고 이제 폭탄 관세가 이제 추진이 좀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연준의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작용을 좀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직격탄, 우리나라 증시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장은 당연히 수출 주도 국가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서 오히려 수출주들이 더 심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까지 상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기도 합니다만 수입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수입 물가가 이제 또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기 둔화, 소비의 침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결코 지금 호재가 되질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악재성 이슈, 특히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가장 좀 피해를 입는 나라로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좀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율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다만 우리가 항상 시장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미래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다가올 만한 이런 악재들에 대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의 PBR 지수가 0.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뭐 코스닥도 지금 단기간 안에 직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포인트 이상 지금 추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빠르게 가격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악재들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가격 반영을 좀 시켜놨다라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항상 최대치의 나쁜 악재들을 시나리오상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원전주예요. 이제 G2파워. G2파워는 최근에 이제 SMR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몇몇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자본 이제 유치도 투자도 이제 유치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SMR 이런 바람과 함께 원전 관련된 이제 개별 테마 섹터로 주가가 이제 강하게 부각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테마성 이제 수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전과 이 SMR 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투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특히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또 다시 한번 협치를 또 보여줬는데 원전 관련된 이제 예산안을 2천억 원이 넘는 이 예산안을 여야가 이제 합의로 통과시켰다라는 이제 보도도 좀 나왔었거든요.
국내에 또 정책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SMR 관련된 이제 투자라든지 원전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이제 피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어쨌든 호재성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개별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되는 원전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 오늘 오전장의 가장 좀 큰 수급 특징주는 G2파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오늘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가슴 아픈 종목이죠. 특히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깨지면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어영부영 지금 6만 원에서 지금 5만 1,000원까지 밀렸으니까 이제 4만 전자까지 또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주가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5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치솟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투매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투매에 가장 타겟이 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썩 좋을 게 없어요. AI 반도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한테 뒤쳐졌죠. D램 이제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칩스법 없앨 수도 있다라는 우려 있죠. 그리고 관세 폭탄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투매를 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도 5만 원 초반까지 다 밀렸고 내일이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살짝 선물 수급이 플러스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아마 내일 오전장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터닝 포인트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또 투매를 멈추고 삼성전자의 역사적 PBR 밴드를 이제 보시면은 그 밴드 하단도 지금 최근에 깨졌거든요. 원래는 5만 4천 원짜리가 이제 밴드 하단이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3천 원이나 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혹시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삼성전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에 좀 나서지 않을까.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업황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수급 이벤트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빠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매수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뭐 오늘 오후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부터 내일 오전장까지는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서 결국 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시장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 2,400도 지금 위태위태한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을 잡는 지가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것과도 상당히 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오늘 오후, 내일 오전 어쨌든 옵션 만기일을 전후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바뀔 수 있을지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수급도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BHI가 6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원전주가 눈에 띄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되는 종목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BHI는 최근에 이제 SMR 대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연일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제도 장 초반까지는 좀 머뭇머뭇하다가 장 후반에 이제 사우디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어저께 16% 이제 급등하고 끝났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한 5%에서 7% 정도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때 이제 딱 16,000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들을 이제 맞으면서 단기 조정이 이제 조금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2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뭐 15,000원도 훌쩍 좀 넘어갔어요. 지금 최고가 대비하면 거의 60%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G2파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SMR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G2파워 한번 움직이고 또 BHI 한번 움직이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SMR 수혜주로 말씀드렸거든요. 우진엔텍도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별 모멘텀만 하나 부각되면 급등을 할 수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마찬가지예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섹터 안에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하나씩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HI 뭐 오늘 오전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정말 최고가에서 수익 실현이 되신 거고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익절 라인은 한 13,600원에서 13,500원 그 정도 잡아 놓으시면 어제 오후에 오버슈팅이 들어왔던 자리까지는 갭을 다 메우는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13,500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오늘 그 자리가 지켜진다면 내일 다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단기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절 라인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급등하고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일제히 지금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뭐 대장주들과 또 따라가는 2등들, 3등주들 예외 없이 지금 다 강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차트를 앞으로 쭉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결국은 추세가 꺾였다 싶을 때 이럴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8월 초에도 8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또 기억을 좀 해보시면은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무려 13%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에이프릴 바이오도 장중에 무려 2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15,000원도 깼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하락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두 달 동안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주당 10,000원 이상 이제 급등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쭉 꺾이면서 단기 조정이 이제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락 조정은 지난 8월 달의 급락 조정과 저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고 이런 이제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 자리다. 아쉽게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손절 매도를 한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는 가장 좀 뜨고 있는 ADC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저점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제 오늘 조금 크게 밀려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오늘 단기 저점이 이제 좀 지지가 좀 되고 나면 지난 8월 이후에 강한 V자 반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올 테니까 종목의 모멘텀을 조금 믿고 오늘 이제 변동성을 좀 잘 견뎌내면 주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같이 급락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2% 거의 3% 가까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연출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오늘 하나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0원 현재가로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지금 15%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 최근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 이전, 오늘 아까 뭐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막 73만 원짜리 이제 리포트를 이제 공개를 했다, 이런 뭐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알테오젠은 앞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그냥 분석을 좀 해보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키트루다 SC 그리고 에너2도 지금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에너2에 대한 이제 로열티까지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최소한 2조 원 정도의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2조 원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의 이제 영업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공장을 계속 짓고 5공장, 6공장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만 알테오젠은 공장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열티로만 연간 거의 2조 원 가까운 이제 수익을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원 넘어갔는데 알테오젠이 연간 2조 원 정도 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냥 PR 한 20배 정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총이 4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에너2, ADC, 차세대 이제 항암제 중에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 ADC, 그 ADC 의약품 중 항암제들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많은 쪽에 이제 있는 에너2가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이치 산큐가 이제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고용량의 이제 ADC를 몸속에 주입을 하다 보면 간 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단초를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하는 데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성공하게 되면 ADC 시장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허투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허투뿐만 아니라 트랍투 변이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 놓고 그 항체에 이제 표적할 수 있는 의약물을 결합을 시켜 가지고 몸속에 이제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링커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리가켄 바이오의 이제 링커 기술은 다른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결합력이 뛰어난 임상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좀 효능이 좀 뛰어나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그 컨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리가켄 바이오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명확하잖아요. 어제 오늘 빠진 게 뭐 리가켄 바이오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조금 안정세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올라갈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주변부에 있는 3등주, 4등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그 종목을 자르고 리가켄 바이오를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14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도 좀 이제 역발상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54만 2천 원에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양식품이 사실은 뭐 환율 올라가고 어쩌고 이런 대내외적인 리스크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긴다라고 해도 설마 이제 라면 수출하는 기업에까지 보복 관세를 매길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라면의 입맛이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관세에 한 10% 더 붙이는 것 때문에 라면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출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해 업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삼양식품 정도는 K푸드의 이제 대장주로서 오히려 이제 이런 단기 하락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또 삼양식품이 용산에 이제 토지랑 건물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형 자산을 이제 매입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뭐 본사를 이전할지 아니면 진짜 요즘에 뭐 부동산 투자가 이제 뜨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제 했던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풍부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토지 건물 투자하고 본사 사옥 이전하고 또 그 외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행보들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54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는 49만 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라면의 인기가 어디까지 향할지 삼양식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급락장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장 끝나자마자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지금 700포인트를 깼거든요. 요 이후에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